네,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된 뉴스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관련 뉴스플로우 확산으로 사태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이란이 사우디의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전 세계 원유 생산 차질에 불안이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이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질 경우에는 2022년 러우 사태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시에 다시 한번 큰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이란 공습 여파가 장 초반에는 좀 매도세로 강하게 나타났지만요. 장 후반 들어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에 나서면서 낙폭을 좀 상당 부분 되돌렸는데요. 그리고 2일 유가가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또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 1차에서 4차 이 중동 전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초기에 하락했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또 과거 학습 효과에 더해서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 또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산주들에게는 신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주중에 이번 주는 좀 방산주에 대한 비중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브로드컵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I칩 매출 증가로 인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약 100bp 정도 소폭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2월 말 현재까지도 이들 주가의 이 부분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브로드컴 실적에서 수익성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 실적을 반영하면서 AI주 전반적인 좀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쉬지 않고 지난주에도 6,300선까지 달렸죠. 반면에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쉬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에 1,2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6,300선까지 금방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밸류에이션 정상화 그리고 정책 기대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종 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커플링 영상 보이면서 반도체는 쉬어갔고요.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현대차 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혁신 거점 투자 발표에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10% 급등을 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제철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그리고 원전 65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합의 발표 속에서 관련주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일단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가 조정을 받아갈 수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상단도 열릴 수 있는데 다만 또 코스피가 계속해서 수급이 주도권이 개인과 ETF로 이동을 했고 반도체 이익 성장 그리고 상법 개정 등 구조적 호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금방 또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온 3월 한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께 든든한 수익 전략 또 그 안에 타이밍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또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 쉬어갔던 날 등 글로벌 이슈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트렌드 섹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연동됩니다. 이어서 지난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의 외국인 대규모 투매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과 어제 우리 장만 쉬어갔던 이 어제까지 연휴 4일간 이 중동의 리스크가 과연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시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시작부터 하락폭이 거셌지만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회복해 나갔습니다. 최고점은 6,347포인트로 경신을 했고요. 장 마감 직전에 하락을 좀 키우면서 1% 하락, 6,24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낮 12시를 넘어서면부터 조금씩 상승 곡선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이었고요. 0.39% 상승하면서 1,19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기관은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띄워줬고요. 또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의 이례적인 대규모죠. 7조 원 넘는 매도 공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개인이 힘을 내주었습니다. 6조 2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면서 대항에 나서줬고요. 기관은 개인 도와서 또 5조 6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역시 물량 사들이면서 4천억 원대 순매수세 보였고요. 개인은 4천억 원대 팔아치웠고 외국인 소폭이지만 물량 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필요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고 또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을 금융위원장이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금융당국과 K, 우리, 신한 같은 4대 금융은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건데요. 향후 5년간 508조 원 규모로 계획된 생산적 포용 금융자금 일부를 이번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또 원금 상환 역시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2월 우리의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나섰는데요. 일평균 수출은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5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품목 중에 5개에서 수출이 증가했는데 역시나 2월에 수출을 이끈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0% 가까이 상승하면서 무섭게 뛰어올랐고요. 뒤이어서는 무선통신기기 4개월 연속 상승세 보였고 또 컴퓨터도 SSD 수출 호조로 인해 뒤이어 좋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인해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6,000피 달성으로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금요일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22만 전자 달성했지만 0.69%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46%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또 목요일장에서 크게 올랐던 LG전자가 금요일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 배당락의 영향으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기타 금융주들이 3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배당락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파란불 띈 모습이고요. 또 기계 장비주 내에서는 강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띕니다. AI 데이터 센터 지원 특별법으로 수혜를 받았고요.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객사의 장비 공급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주인공이기도 했죠. 현대차 10%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룹 투자,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승 탄력을 더하기도 했고요. 또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올해의 차로 선정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그룹 주가들 현대로템이나 현대중공업까지 강한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현대로템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로템의 경우 5% 가까이 상승하면서 23만 5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그 안에서도 방산에 약 50조 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국이 무기 수출입을 넘어서 방산 분야 설계와 유지 보수 등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방산주에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그중 현대로템이 가장 강한 급증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1월 초 이후로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전력이 4분기 어닝 쇼크를 맞이하면서 8% 가까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장에서 58,500원에 장 마쳤는데요. 역시 주당 배당금이 1,540원으로 투자자에게는 아쉬운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한전의 경우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9,834억 원을 내놨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실적 방향에서는 전기요금 개편 방향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한미 원정협정과 AI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진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또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6,000비 달성과 함께 반도체 급등세가 이어지는 사이 조금 쉬어가던 조선주가 크게 상승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수주를 위한 최종 제안서 제출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가 수주 성공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7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대표적으로는 한화오션이 캐나다와 캐나다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와 협력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잠수함이 수주될 시 철강과 AI 또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수주 전 승리에 대한 막판 총력전 기대감으로 조선주 전반 올랐고요. 대한조선은 4.3%, HD 현대중공업은 1.86%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3대 증시는 모두 낙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이 저가 매수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0.15% 하락, 나스닥은 0.36%, S&P 500 지수 0.04% 소폭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위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는 코히어런트와 루멘텀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 열리는 GTC 컨퍼런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차세대 AI 칩을 새롭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월가에서는 그동안의 하락이 너무 컸다 보니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약 3% 가까이 올랐고요. 애플은 0.2% 빨간불 켰는데 애플의 경우 신제품 출시 소식 이어졌습니다. 아이폰 17 라인업으로 더 합리적인 가격 모델인 아이폰 17e를 발표한 건데요. 이번 소식은 애플이 직접 모뎀을 만들어서 넣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애플이 구글과 협력해서 시리를 호스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 외부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 향방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외부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닷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데이터 센터 확장과 AI 혁신을 위해 최대 18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
계획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다. 또 반면에 단기적으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우려된다라는 시장의 좀 엇갈린 반응과 함께 간밤에는 하락하고 0.86%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경우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에 장 마쳤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 주말에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성적표 매우 차가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주당 EPS는 4.73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영업이익 역시 10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한 수치를 발표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보험 인수 부문이 크게 줄면서 전체 수익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매출 추례로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오큘라 테라퓨틱스입니다. 제약바이오주죠. 장중에 무려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으로 장 마쳤는데요.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꾸준히 유지됐다고 밝혔고 또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 윌리엄 블레어는 해당 약물이 습성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성 망막 질환에도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연매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엑슨모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해협이 몸쇠가 되면서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주의 상방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엑슨모빌의 경우 개장과 동시에 크게 올랐고 이후 상승폭 조금씩 줄여가면서 1% 넘는 상승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방산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팔란티아의 경우 방산 소프트웨어 매출 기대감을 높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관련주를 끌어올렸고요. 특히 팔란티어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정부 부문 매출 전년 대비 66%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사태로 개장 직후 강하게 올랐습니다. 견조한 상승 곡선 그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서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차익 실험 매물 출회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은선물은 당 막판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3.1% 하락하면서 9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미국 증시의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반응도 많은 상태고요. 우리 장 이제 개장을 앞두면서 국내 증시에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장전 또 장중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48,904선, 나스닥은 22,748선, S&P 500 지수는 6,8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0.15%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일단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에 열린 첫 거래일이었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오히려 지날수록 증시는 낙폭을 점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NBC에서는 국제 유가가 장중 최고치를 찍고 점점 내림세로 나아가는 게 반등 이유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1시간 전이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공식 선언했고 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자세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전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장중 2% 넘게 상승폭을 높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상승폭을 일부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2.9% 강하게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약보합권 나타났는데요. MWC 2026에서 통신 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텔코 클라우드 플랫폼 9을 공개를 하자 낙폭을 축소를 시켰고요. 또 AMD는 0.79% 밀렸습니다. 인텔도 약보합권, 퀄컴은 0.9% 밀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마이크론은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인도 사난드에 2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공장을 통해 상업 생산을 개시했고 또 글로벌 후공정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고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코닝은 4%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0.7% 밀렸고요. 알파벳도 1% 넘게 밀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강보합권 나타났고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팔란티어가 5% 넘게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수급의 방위산업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상승했고요. 관련주들이죠. 로키드 마틴도 3% 상승 마감, RTX, 노스롭 그루먼 모두 다 방산 관련주들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이란 공격 후 현지 시간 2일이죠. 첫 공식 행사로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서 이번 군사작전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4주에서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로는 이란 미사일 능력 파괴와 해군력 제압, 핵무기 보유와 테러단체 지원 차단 등을 제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인터뷰에서 지상군 울렁증이 없다면서 다른 대통령과 달리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를 예상보다 빨리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까지 드러냈고요.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 의장은 현지 시간 1일이죠. 브리핑을 열어서 개전 이틀 동안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했고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국지적 공중 우세를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이란이 핵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핵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이란 오만만에 있던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란은 보복 조치로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잇따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이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있었죠.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수도 도하 인근 메사이드 발전시설과 북부 라스라판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라스라판은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죠. LNG의 핵심 생산기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 여파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라스라판 플랜트 LNG 생산이 일신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이 아람코의 대형 정유시설이 있는 사우디 라스타누라의 정유시설 인근과 또 쿠웨이트 아흐마디 정유시설 등에서는 이란의 드론이 격추되면서 일부 설비가 가동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차분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국제 유가와 아시아 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전 7시 55분 기준입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 근원물 가격은 46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무려 46%나 급등을 했고요. TTF 가격은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통하죠. 동북아 기준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S&P 글로벌 플라츠에 따르면 LNG 일본 그리고 한국 마커 JKM은 같은 시각 100만 BTU당 15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장 대비 약 40%나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크게 반등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폐쇄 소식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현재 시간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입니다. WTI 선물은 7.88% 급등하면서 배럴당 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온 기사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또 뜻밖의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월가 베테랑 에드 야데니는 이번 공격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도 미국의 조치로 이란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이런 위협은 크게 줄었다. 전쟁이 종료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휴전 이후 유가가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고요. 이 같은 흐름이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강세론자답게 2020년 내 장기 호황을 점치는 확률을 60%라고 보면서 올해 말까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7,729년까지는 1만 선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는데 그 안에서 좀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요. 이란 지도부 공백이라는 이런 사태에 직면을 한 건데요.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일단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선 체제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공책을 고수하면서 여러 가지 최악의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위험 회피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미증시에서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주말 사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폭락세를 보였었고요. 이 소식과 함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7% 넘게 솟구치면서 좀 시장의 패닉을 또 미리 선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국 등 석유 수입국 GDP가 0.3에서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멈출 가능성 또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쇼크로 다가오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요. 주가 하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에 또 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다만 9.11이나 이라크 전쟁 때도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결국 본질 가치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감정적인 그런 매도를 보이기보다는 유가 흐름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바닥 확인 전까지는 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나 방산 섹터를 좀 포트폴리오의 방패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편 또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2.6보다는 소폭 둔화된 52.4로 발표됐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 제조업 업황은 2개월 연속 계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ISM 제조업 PMI가 49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 50보다 하회한 그런 수치를 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50을 기준으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빠르게 짚어볼게요. 엔비디아가 광자공학 업체 두 곳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코일런드 그리고 루멘텀이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간밤에 두 자릿수대 슈팅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추론 AI가 곽광을 받으면서 속도 경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고요. 이 제휴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뿐만 아니라 양사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개장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빠르게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3월의 첫 거래일 양시장 예상했던 대로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전강 후약의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해서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장 초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그래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6,1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7% 밀리면서 1,172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조금 전에 2% 넘게 밀리던 부분을 다시 만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이 좀 대량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7천억 원 넘는 물량 팔자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팔아내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일단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투톱도 2% 넘게 쉬어갑니다. 현대차도 지난 금요일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
반납하는 모습이죠. 2.6% 하락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3% 쉬어갑니다. 반면에 그래도 강하게 지금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나 방산주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1%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6% 상승하면서 61만 3천 원을 거래되고 있고요.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15위까지 상위권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가 또 5% 넘게 밀리면서 하락폭 크게 키워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현재 쉬어갑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모두 다 지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1% 넘게 쉬어가고요. 삼천당 제약 3% 넘게 빠지고 있고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니가캠 바이오, 펩트론, HLB까지 모두 다 지금 하락세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여기에서 1.7%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오테크니스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했던 대로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지난주 주도했던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윤선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윤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가장 뜨겁게 달궜던 4가지 섹터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K방산주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사업구조 재정비와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현대그룹과 LG그룹들은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섹터였습니다. 또 지난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안함이 최고치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이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과 동시에 미국의 강도 높은 가세로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불안감이 형성됐고요. 이로 인해 아시아 주요 증시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6,300선까지 돌파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던 코스피 역시 단기 조정의 가능성과 어느 정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금, 은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박들을 불태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상대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유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석유 전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70%, 액화 천연가스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 지금 방산주와 또 단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이슈는 석유 시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IT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 AI 데이터 센터 DC의 운영비가 급증할 수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먼저 중동 지역 긴장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최근 중동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또 수출입 기업의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총액과 또 지원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등락 지표를 결국 시가총액 상위주들에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5,900에서 6,400선으로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반도체 실적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유지되고 있고요. 또 최근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우려도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6번의 중동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후에는 등락이 엇갈렸지만 한 달 뒤에는 모두 상승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인위적인 충격 이후에 빠른 회복력을 현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각오하고 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K방산입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른바 방상주 빅4로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렉스원, 현대로템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배경에는 최근 2, 3년간 체결한 대규모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이 방산 빅4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은 10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1조 원에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수주 정고는 지난해 말에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대 중반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지난 2월 달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 LNG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벤처글로벌과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사업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LIG 렉스원도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우주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LIG 렉스원인데요. 3월 이달 말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리브랜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오션은 로봇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적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 지금처럼 중동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350억 달러의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비유드리자면 그동안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거를 넘어서서 고칠 수 있는 정비소와 운전교육 시스템 그리고 설계도까지 공유하면서 밀접하게 파트너를 맺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포괄적인 협력은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HD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풍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우리 시장 코스피를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썩이게 했었던 현대그룹주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차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1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반짝 상승하는 줄만 알았는데 현대차는 지난 2월 주가 급등으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현대차의 몸값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주들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라는 이미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AI 기업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최근에 대규모 투자 지역으로 새만금을 선택하고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을 만들어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있어서도 수소전지 인프라를 제안하면서 파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현대그룹주들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2025년에 주가 흐름 좋았던 HD 한국조선해양도 2026년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31% 상향된 수치로 내놨고요. 방산주인 현대로템도 많은 호재가 예상되면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지에서 원전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지금은 K전력기기로 불리는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이 관세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나설 만큼 공급에 있어서는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형 에너지 기업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런 성과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현대차와 그룹 계열사들은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조방원, 전력기기 등 산업 전반을 이끌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현대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지난 2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LG그룹주들입니다.
지난 삼성이 주춤하는 동안에 LG전자는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LG전자였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매도했었는데 현대차와 LG전자로는 외국인의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특화된 로봇 클로이드를 CES 2026에서 공개하면서 로봇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된 상황이고요.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에 따라서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한 결정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성공한 것처럼 LG전자도 이제는 가전제품이라는 이미지에서 로봇과 AI 피지컬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 젠슨황의 LG전자 샤라웃이 있었습니다. 로봇 시장에서 LG전자가 핵심 파트너로 묶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LG 이노텍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LG그룹 전체가 로봇주로 묶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LG전자는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이미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드디어 LG그룹주들이 빛을 본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다른 그룹의 LG 계열사들도 오랜 부진을 털고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연간 흑자 전환으로 2월 한 달 동안 무려 27.41% 상승했습니다. LG 그룹 안에서도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LG화학도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 화학업계 구조조정 본격화에 힘입어 한 달 동안 11%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또 디스플레이 같은 계열사들이 함께 시너지를 보이면서 그룹주 전체가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섹터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 흐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대부분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확장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네 가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또 환율 불안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 연쇄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또 환율이 올랐죠. 환율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현재 1,460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462원까지 터치를 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다시 한번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만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 하락하면서 6,1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면요. 1.9% 하락하면서 1,169선 지나가고 있네요. 장 극초반 2% 넘게 밀리던 것보다는 그래도 만회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소에서 여전히 개인이 9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물량을 지금 던져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외인가 기관 소폭이지만 사자세 나타나고 있고 개인 홀로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현재 낙폭을 더욱 키워냈습니다.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거의 다 방산, 해운, 우주 이쪽으로 지금 시세가 좋은데 하나시스템이 25%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두 자릿수대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오늘도 강하네요. 11% 오르면서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현재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4% 상승이고요. HMM 해운주까지도 두 자릿수대 슈팅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훑어볼게요. 삼양컴텍 역시나 20% 가까운 강한 슈팅 보여주고 있고요. 삼표시멘트도 전 거래일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바이오 대부분 지금 약한데 올릭스 혼자 이렇게 7%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도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3월에도 여러분께 더욱더 기분 좋은 현명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